자, 오늘 언박싱할 강의는 2023년 하반기 산업은행 자우사목풀이입니다. 자, 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팩트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표가 뭐냐면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망한 사업들을 테마별로 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 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2차까지 하고 3차까지 하고 4차까지 하고 계속 개편을 하면서 테마나 종목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테마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가 보았더니 이런 9개의 분야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통신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산업 유발 개수와 부가가치가 큰 산업 위주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좀 더 유관돼서 좀 더 산업 유발 개수가 큰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기관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해줬냐 이거죠. 자, 여기 한번 표를 쭉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공급 실적이 262조 원인데, 자, 여기에서 33%를 누가 담당했느냐? 바로 KDB 산업은행이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산업은행이니까. 거시적인 산업 부분에서 금융정책을 시행한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산업은행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의를 쓰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작성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 같아서는 모든 항목을 다 풀이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가면이 무척이나 덥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막 여기 머리에서 막 땀도 흐르고 이 땀이 막 코까지 들어가요. 특히 가면을 써서 덥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없다는 점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1번 항목만 열심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쭉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으면 또 입이 아프니까 한번 쭉 보시죠. 자, 쭉 읽어보니까 그냥 지원 동기와 입행 포부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있죠. 나누어져 있습니다. 400자와 6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나누어진 만큼 제가 이 포인트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꼭 글자 수를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절화돼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1과 1-2번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1번에서는 뭐 산업은행의 뭐 펀드 결성이라든지 펀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뭐 1-2번에서는 해외 투자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번에 기업 동방 성장 지원을 하는 기업은 나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익을 지향하고 싶다. 그리하여 입행 후에도 기업 스케일업 전문가가 돼서 기업 동방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1-1과 1-2번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의 고유한 이야기로 자유롭게 서술하라고 했죠. 본인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즉 KDB 산업은행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뭘 묻고 있습니까? KDB 산업은행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KDB 산업은행이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지원했습니다. 이런 지원 동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KDB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야기, KDB 산업은행에 지원하기까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깨달음과 어떤 것들을 배워왔는지 그런 본인의 경험과 배움, 지식들을 1-1번에서 기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포함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했죠. 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뭐가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념,
직업관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의 신념은 공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산업은행은 이러한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도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업무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무대와 같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KDB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해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의 경쟁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짧게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지켜주시면서 꼭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 있는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약간 글자 수가 초과가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첫 문장에서 언급을 했죠. KDB 산업은행이 추구하는 기업 동방 성장의 방향성이 내 목표와 맞닿아 있기에 나는 지원을 했다 라고 첫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실 때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에 KDB가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렇게 기술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기업금융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정책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견했다. 자, 본인의 이야기를 썼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과목을 들었다, 금융 대외 활동을 했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인턴을 했다, 계약직을 했다, 금융 관련 접점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거창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냥 금융 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 뒤를 읽어볼까요? 자, 특히 아쉬웠던 점은 당시 분석했던 기업의 업계 특성상 신규수 투자 비율이 높아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라는 산업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어떤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기업의 특성이 좀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산업적인 시각이 동반이 된 금융정책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겁니다. 자, 이런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제 뭐를 했나요? 본인의 경험이 또 나옵니다. 자, 산업별 재무 비율을 선행학습하고 혁신성장, 금융, 9대 테마 정부 정책을 살펴보며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기술을 했죠. 결국 노력은 했네요. 네. 그 대안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거짓말이면 이제 큰일 났다. 네. 아무튼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KDB 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KDB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KDB가 추구하는 어떤 성장 전략이라든지 KDB가 만들어왔던 성과에서 KDB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유추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맞추었죠. 그리고 이러한 KDB 은행이라면 제가 추구하던 기업 동방 성장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금융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에 주초점을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언급을 하고 그 목표를 KDB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기술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명확한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자, 우선 이 친구도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어떤 다짐을 해왔나요? 자, 이 다짐이 곧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어떤 다짐을 했는지 보니까 중소기업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발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라고 싶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이 다짐을 어디에서 이룰 수 있어요? KDB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나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경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경험으로 써야 돼요. 자, 투자 동아리에서 코넥스 시장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재무 비율이 우수한 기업에게만 비대칭적으로 쏠리는 투자로 우수한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낮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 자, 정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를 했나요? 자, 활동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과 근무를 통해서 자, 무엇을 느꼈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람을 느낀 뒤에 어떤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이후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전략가로서의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이 목표를 어디서 이룰 수 있어? 바로 KDB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역량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KDB 너네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와 앞에 예시도 보듯이 KDB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해봤자 한두 문장 정도만 기술을 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서 이 예시를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2번,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입행 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작성을 하래요. 뭐 예를 들면 기업 동방성장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업은행에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떼와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조직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시거나 혹은 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나는 이 사업 부분에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유학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야. 영어도 잘해. 그렇다면 저는 글로벌 사업 부분에서 해외 사업 투자 부분에서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나는 기업 성장에 좀 관심이 있고 그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벤처금융본부에서 스케일업 금융실에서 스케일업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으로 아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한번 써볼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썼습니까? 자, 어떤 부분에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걸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소 질문에서 묻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첫 문장으로 2가지식으로 요약을 해서 기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했죠. 근데 그 이유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전문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기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쪽 부분에서 전문성을 쌓아와서 이 경쟁력을 통해서 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도 작성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서 그 이유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뭐라고 썼나요? 자, 산업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에 맞추어서 산업은행 전략에 맞추어서 나도 기업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사업자분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경험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썼는데 글자 수가 남을 수가 있어요. 6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구체적으로 뭐 입행 후 1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액션 플랜을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지평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각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썼고,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다시피 자, 산업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자, 기업 간의 거래와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KDB가 반전형이라든지 비전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 행보에 맞추어서 나도 기업의 어떤 비재무라든지 비전형 데이터를 올바르게 파악을 해서 스케일업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입행 후 포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장도 되게 좋은 겁니다. KDB가 지금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그 전략에 맞추어서 입사 후 몇 년 뒤에, 입행 후 몇 년 뒤에 어떤 식의 전문가가 돼서 지원을 하겠다. KDB 산업은행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맞춤화된 입행 후 포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KDB를 조사를 하시면서 뭐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KDB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입행 후 포부에서도 살짝쿵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시 하나 더 간략하게 볼게요. 예.
대부분 뭐 기업 여신 전문가, 아니면 뭐 스케일업 전문가, 뭐 기업 컨설팅, 자, 이런 쪽으로만 다 작성을 하실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보시고 내가 만약에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뭐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 항목 풀이를 해드렸는데 다른 항목 풀이도 하고 싶지만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도 아주 자세한 예시로 풀이를 해드렸으니까요. 더 많은 참고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457딥에 방문을 하셔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이 떠더라고요. 자, 기업은행 자수 항목 풀이도 빨리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457딥의 지엄마와 노그맨이었습니다.